자, 뒷장으로 출발합니다. 어휘 문제에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맨 밑에서 두 번째 효시입니다. 효시로 출발합시다. 들어본 적 있나요? 뭐뭐의 효시다. 효시는 여러분 시, 화살 시자입니다. 근원이요. 근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화살이야. 전쟁 났을 때 있잖아요. 예전에 전쟁 뭘로 했어요? 창칼, 화살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화살을 갖다가 날립니다. 전쟁의 시작을 날리는 거고 그게 뭐 제가 방금 전에 끝이 빈 속이 비어 있는 깍지를 갖다 끼운다고. 그럼 휘 하면서 얘가 하죠. 화살이 운다 그럽니다. 울효자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는 살, 우는 화살, 효시. 이거 뭡니까? 선전포고라고. 그죠? 효시를 날리다. 효시 개념 기억합시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시작되어서 나온 맨 처음을 비유적으로 쏜살과 같이 빠르다 시간은 비유하듯이 그죠? 효시가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 4번에 위에 중간 정도 보시면 형상 있습니다. 형상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문학은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랬죠. 그죠? 제가 쉽게 풀어서 뭐라 그랬어? 형상, 이미지나 표현법들 얘기하면서 잘 상의 형태로 모양을 형성했다. 그죠? 마음과 감각 기억하십니까? 오감, 시초문유추 같이 마음이나 심상 기억나요? 형상이 마음에 갖다 꽂히는 거지. 마음과 감각에 의해서 떠오르는 대상의 대를 또 중요한 게 또 떠올리거나 표현한다. 느낌 오죠? 이미지 같은 거라고 그러죠. 감각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 형상. 그걸 갖다가 화했다잖아.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기쁨을, 사랑의 세레나데를 형상화했죠. 다양한 형태로 표현법으로죠. 매개 기억하십니까? 윤동주 씨 자신 자아성찰 부끄러워할 때 뭐 했어? 하늘 보고 부끄러워하고 자화상할 때 꿈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이상은 자기 자신을 거울 보고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랬죠. 그게 자아성찰의 문제지 중에서 매개체 기억하십니까? 자아성찰 매개체? 매개입니다. 그죠? 과학에서 배우죠? 매개, 매질이라고 그러지. 매질 통해서 하듯이. 그런 단어들 기억하시고 각자들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문학 먼저 갑니다. 비문학으로 출발해서 말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비문학으로 출발해서 용비어천가 이미 풀어보셨겠지만 용비어천가가 나옵니다. 예문까지 되도록이면 다루고자 합니다. 그죠? 그러고 더더구나 문학은 고전 문학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첫 페이지 보시면 빈노트와 제 건 답은 참고하시고 수업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문학이 키워드 얘기했고 여러분 고3 수업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세부 영상은 별도로 드렸고 기초 기준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만 짚고 갑니다. 비문학 뭐라 그랬어요? 갈래, 영역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문, 그지? 이놈이 발달해서 인문의 출발은 뭐야? 모든 게 철학이었던 인간 탐구, 예술로 가지고 그죠? 음악이나 미술가입니다. 오늘은 음악이죠, 그죠? 용비어천가를 다루는 음악에 관한 예술 분야겠죠, 그죠? 인간이 모여서 사회문화에서 법이나 경제, 지난 시간 법 다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합리성, 이성 나오죠, 그죠? 사변적, 이성 나오는 게 이성의 기반을 둔, 합리성의 기반을 두어서 꼬치꼬치 따지잖아. 인과 원인과 결과 따지고 기술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과학기술 연구했고 이제는 시절이 수능도 고도화돼서 주제복합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몇 글수 있고 두 지문 나오고 괴롭히기 길어지잖아요, 주의하시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문학에서는 화자, 서술자 이런 필요 없다 그랬죠, 그지? 영어로 키워드, 핵심 되는 키워드 잡고 그놈은 지문이든 문제든 수없이 나오니까 그놈 동글뱅이 시작했죠, 그죠? 내놓으시고 가자 입니다. 키워드 잡고 대신에 우리 서로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자성찰하고 하십시오. 왜 합니까? 무슨 키워드가 이건 지문이 쫙 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들어와. 그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수직화라는 거야.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기억나요? 지난 시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규칙이 있듯이.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어떻게 해? 소송의 절차 보자 이거야. 수사, 고소, 고발하잖아. 그지? 고소, 고발하면 수사, 경찰이 수사, 기소는 누가? 기소권 독점은 검찰. 순서대로 가잖아. 그 얘기를 하고 구조화라는 얘기야. 하이어라키 수직적으로 어떻게 글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키워드들이 나오고 이놈이 수평적으로 병렬된다고. 바로 갈까요? 예를 들면 경우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가면 궁중의식
궁중의식만 있겠어? 민간의 의식들도 있을 거라, 그지? 그 빼고 궁중의식을 다루는데, 내려갔잖아, 주제 한정했잖아. 그거 중에서 음악계, 궁중의식 키워드가 음악과 정제라는 거야. 정제는 뭐야? 키워드에서 몰라. 어디 설명 나와? 지문에 보면 정제라고 정의돼 있고 그 중에 있다고 얘가 뭐냐고 밝혀주고 이놈이 키워드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정제의 예시야. 예시로 복례의가 있다며. 복례 모르겠고 뭐 의든 의식이든. 그 다음에 이놈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의 또 예시. 복례의 예시가 오늘 다루고자 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는 여러분 뭐야? 고전 시가에서 그죠? 악장 들어봤어요, 그죠? 고전 문학 중에 시라는 것도 하나 있잖아. 여러분 다룬 거는 육룡이 나루시 하면서 1장, 2장, 125장 다뤘을 거라고. 그죠? 저거 안 다룬 거고. 이걸로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문학을 해석해 보고, 그죠? 이걸로 하고 그 예시로 용비어천가인데 이 분석이 실제로 돼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거야. 쭉 연결되잖아요. 본문 갑니다. 본문 일단은 한번 읽습니다. 제가 기억하십니까? 제 방식을 따르죠, 안 따르죠 좋은데 키워드 잡고 무슨 지문인지 보고 예면 되도록이면 자세히 정독하기 전에 문제 빠르게 훑고라도 들어오라 그랬죠.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다 사전 지식 이런 거 아닙니다. 사전 지식 최대한 동원하시고 인문 예술로 나왔는데 인문 예술은 쌤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내용 보라고. 제가 처음에 제목이나 저건 본다 그랬죠. 1, 2, 3 단락별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1번에 조선이라며. 조선의 궁중의 음악과 정제니까 가능성은 과거에서 음악이니까 사회문화거나 음악이니까 예술 쪽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야. 두 번째 단락 복례의의 노랫말이라며. 용비어천가라며. 야 이거 얘는 인문예술의 용비어천가 우리 배웠던 고전 시가니까 문학이거나 음악이니까 모르겠다 이거. 1번으로 많이 갔잖아. 그죠? 3번 가면 또 복례의 반복이죠. 세 번째 단락 보면 복례의라는 무조건 키워드야 이건. 파악해야 된다고. 처음 보는 단어잖아. 다음 분 지문 가봅시다. 다행히도 길지 않은 지문. 뒷장 가보면 표가 나와 있고 잘 모르겠고 툭툭 붙어간다고. 시간 안 걸리죠. 무용수 나오고 춤도 나오네. 이거 예술이야 이거. 맞지? 음악 나오고 춤 나오니까 힌트 다 줬고 네 번째 대로는 세종대왕대 용비어천가 복례였고 딱 가까운 데 이미 나와 있다. 그죠? 용비어천가를 갖다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고전 문학이라든가 그죠? 뭐 우리가 뭐 잘 영어 악장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뭐 고전 시야 시조야 시가 이런 것도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문 예술 중에서 예술 분야 아니면 1번 분야 정도인 거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로 갑니다. 1번 보세요. 윗그릇을 찰 수 있는 없는 질문이라 그랬어. 이거 힌트 어떻게 해요? 1번 문제 보고 갑니다. 복례의 1, 2, 3, 4, 5 선지의 힘이 여러분은 복례가 뭔지 정의하지 못하면 이 문제 못 봅니다. 맞죠? 그 다음에 1번에는 뭐야? 누가 제작하였는가 내용이 나오겠지. 이거 적절하지 않은가 뭔가 똑같은 거 이해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복례의가 누가 제작했는지 나올 거고 복례의가 어떤 순서로 연행되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어느 행사에서 연행 잡아가는 겁니까? 행사가 치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뭐 연행되는 거, 뭐 행사 치러지는 거겠죠. 연행이 또 중단됐나 봐. 맞지? 그 다음에 5번 가면 사용된 악기가 있나 봐. 자, 여러분 보세요. 복례의 모르겠죠? 누군가 제작했고, 뭐 연행도 됐다가 행사고 악기, 보나마나 예술이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누가 제작하니까 이름 나온 거 대충 붙었는데도 세종대왕밖에 없었어. 그지? 그 다음에 5개 중에 4개 선지 맞는 거니까 이 정보들이 있다는 글이야. 이러고 넘어가자고. 뒤로 갑시다.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 놈은 뭐야? 4개는 틀리고 정확하지 않고 한 놈만 정확.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죠. 그지? 이건 사실관계가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어? 자기 머리 기억력 믿지 마라 그랬죠? 눈으로 가, 손이 가야 돼. 몇 달락에 어느 놈인지 찝으라 이거야. 그리고 확실한 놈도 제끼고 2개 남을 거야. 그 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라고. 그죠? 사실 확인 문제고요. 3번 갑니다. 기읍과 니은과 쓰니까 기읍, 니은은 갔다 와야지. 본문의 기읍이 뭔데? 찾아. 전인자, 후인자 두 번째 단락에서 내 번호자를 표시하고 있구나. 복례의란 놈이 기읍 전인자가 있나봐. 두 번째 단락에서 갔어요. 전인자 알아야 3번 문제 풀죠. 니은은 뭐야? 후인자인데 두 번째 단락 수학 뭐야? 복례의는 1, 2, 3, 4, 5잖아.
1 빠따 전인자, 2 빠따 여민력 취합형 치풍형, 5 빠따 니은 후인자 됐지. 전후래네. 인자는 모르겠고 전후인데 기읍과 니은. 그러면 3번 문제 저도 필기하지 않습니까? 기억에다 전인자, 니은에 후인자 하라고. 무슨 기억, 니은을 기억해. 전인자, 후인자 구별해서 적절한 거. 아, 이거 힌트는 아니네. 5가지 중에서 이놈들이 뭔가 함정을 숨겨놓고 그 놈에서 가장 맞는 놈을 잡는 거지. 둘 다 맞는 거 기억나요? A이고 B다 구조로 문제는 돼 있고 둘 다 맞아야 맞는 거야. 참인 거예요. 지금 4번 갑니다. 기억하십니까? 보기는 지상 명령이라고 그랬고 보기에 복례의 이런 게 복례인가 봐. 오케이? 복례에서 불리는 용비. 야, 힌트 많이 준다. 그죠? 복례의라는 놈이 용비어 첨가가 예시든 뭐든 용비어 첨가는 복례의에 해당한데 보기가 그렇다며. 됐지? 이놈을 용비어 첨가는 또 악장이래. 악장이라는 놈을 표로 정리해 줬어. 얼마나 땡큐 아니야. 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며. 여러분 뭐라 그랬어? 5개 중에 4개 80%라면 맞는 정보라고. 갑니다. 모르겠고 서두 본론 돌자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나 봐. 그지? 우리 문제 봐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로운 질문만 하니까 가져오니까 여민나 취합형 치풍형. 아까 문제하게라도 어디 갔었어? 복례의가 기역 니은, 기역 전인자, 니은 후인자인데 중간 나오는 놈 3명인데 이놈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지? 여민나 취합형 치풍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봐. 그 다음에 기존 지식이 있다면 기억납니까? 용비어천가 배웠으니까 1장, 2장 하늘이랑 아르샤 이미 다 배웠다고. 1, 2장은 뭐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 당위성 얘기했었다고. 사전 지식이잖아. 본문은 그 다음에 본론 쫙 졸라 긴, 엄청 긴 저 양식은 뭐였어? 선대 왕들의 업적이었다고. 기억하시죠? 그건 지식으로 있다고. 마지막에 뭐야? 후대 왕들에 대해 경고하죠.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들 얘기하고 있는 걸 거라고. 그죠? 앉으세요. 4번, 83페이지 4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을 활용하시고, 본인 오늘 좀 한 세트 갖고 가시고. 자, 4번 간다. 보기 나오는 지문이나 박스 지문, 3점짜리들은 힌트가 많이 준다 그랬죠? 지문 뭐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며. 대충 맞는 얘기라고 80% 행위로. 본문 갑니다. 첫 번째. 한문 가사로만 불리는 게 있나 봐. 한문, 국문을 구별할 줄 알죠?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이거 자세히 읽어보자고. 국문 가사로는 불리지 않는 악장이 있나 봐. 그지? 한문으로만 돼 있고, 그 쉽게 얘기하면 한자로만 돼 있고, 국문은 뭐 있어? 세종대왕이 1448년에 훈민정음 만든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 그지? 그럼 그게 국문이겠지. 중국어 빌려온 게 한자잖아. 한문이잖아. 그지? 한자로만, 한문으로만 된 놈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문으로 된 놈이 있겠군. 2번 넘어갑니다.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가 담긴 노래가 뭐야? 용비어 첨가했지. 기억나나? 사전 지식이지. 그거 중에서 불린 것은 악곡 모르고 돌장은 뭐야? 돌로 된 장이야. 몰라. 위에 있잖아. 보기에 돌장인데 뒷부분인가 뭐. 4장, 125장, 125장, 125장. 그러면 지식이 있으면 더 땡큐지. 용비어 첨가의 125장은 여러분이 이미 다룬 질문이라고 그죠? 125장 뭐야? 후대가 선대 왕이 나중에 조선이여 영원하를 외치면서 뭐 했어요? 후대 왕들이 경계해야 될 것을 했던 125장의 악장이었다. 기억하십니까? 사전식 없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 대충 맞다는 얘기가 이 맞는 게 내 아는 건데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가 담긴 노래가 용비어 첨가의 125장이었지. 그지? 추측하고 넘어가자고. 대충 맞다는 얘기니까. 3번 17에서 124이 불리지 않은 건 뭐야? 이건 표에서 가야 돼. 이건 추론이. 왜? 표를 잘 보세요. 1장, 2, 3장, 16장, 8장이지 17장부터 나온 분들은 있어 없어? 안 돼. 없어. 125장은 있는데 124장까지만 없어. 맞지? 그 해석일 거라고. 17장에 124장은 이거 뭐 절단이 됐거나 단절이 됐거나 뭐 됐다는 얘기죠. 불리지 않은 것은 125장 전체 얼마나 깁니까? 그죠? 125장 전체를 한 자리에서 연주. 아까 예술이었잖아. 그지? 의식에 되겠을까? 그지? 그러면은 어렵기 때문이고 그럴싸한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죠? 이런 정보들이 나오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무용수. 춤이 나오는 거. 무용. 발레. 무용수 있죠? 무용수들이 춤을 춘다며. 춤이 나오나 봐. 어디에? 복례의 중에 용배여천 같은 복례의 그죠?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도 부른대. 가요광.
노래방 가요. 그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악곡에 따라 구성하는 악장의 수가 다르겠군. 이거 모르잖아. 본문가서 확인하자고. 기억만 되도록이면 이 지문에 익숙해 있고 넘어가자고요. 5번 각 악곡의 서두와 본론. 어디서 봤는데 서두 본론이 나오나봐. 어디 나온다고? 4번 보기의 표잖아. 어디 있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서두 동그라미, 본론 동그라미, 돌장. 좀 느낌이 살짝은 와요? 모르겠는데 추측되는 뭐예요? 추측한 뭐야?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되지. 서두 맞잖아. 구성도 앞쪽은 서두래. 그지? 시작일 거야. 본론은 기나봐 아니면 일부 되나봐. 그 다음에 아까 117장부터 124장까지 모르겠고 돌장은 125장이 대세지. 그 다음에 4장 하나 정도 있나봐. 가자고요. 가각고의 서두와 본론에서는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불러겠고 이거 사전지식이 있으면 이미 제꼈어. 왜? 용묘천가 얘기 나왔고 우리는 이미 사전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기존 지식으로.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2번, 5번은 보세요. 우리 지문 안 봤죠? 용묘천가 제목만 확인했죠. 키워드만 확인했죠. 2번, 5번은 맞을 거야. 왜? 80% 확률이니까. 여기에 틀렸다면 그 난이도로 내겠어요? 안 낼 거야. 1, 3, 4가 경합이겠지. 그거는 본문 가서 확인하라 거야. 아직 본문 안 읽었어요. 그죠? 여러분 새로운 지문을 가져갈까? 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문이 문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5번 땡큐지, 그지? 보기가 나왔죠. 84페이지 본문입니다. 84 문제. 보기는 지상명령, 보기는 복례의. 맞지? 복례의 키워드 네모 쳐놨을 거야. 복례의 복원이래. 복원은 뭐야? 되돌아가는 거지. 되살리는 거지. 이 복례의 여기 지금 죽었나봐. 아니면 멸종되거나 단절됐나봐. 맞지? 복례의 복원을 주제로 한 강의는 일부고 얘 말은 무조건 맞다는 거야. 의심하면 안 돼. 자기 사전지식 들어서 제가 사전지식을 경계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사전지식이거나 아니면 왜 문화가 발언을 한지 여러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으로만 보라 그러는데 딴 관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맞지? 복례의 복원 주장 강의는 일부고 얘기로 가는 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이거 윗글 보기 아닙니다. 어디? 본문글. 그지? 문제 지문의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부인 반으로 적절하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워. 시간 걸릴 거야. 그지? 윗글 본문 다 이해하고 보기 이해하고 1, 2, 3, 4, 5 적절한 것은 진짜 어려웠을 거야. 허나 뭐다? 적절하지 않은 것 1, 2, 3, 4, 5 선지가 대부분 대충 80% 하는 건 맞다는 얘기잖아. 적절하니까 전부 오케이. 보기 나온 김에 있습니다. 보기 강연자야. 자, 보기 강연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지? 복례의를 갖다가 복원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어디가 사라진 거? 강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그 사람 말을 따라주자고 인정하자고 갑니다. 여민납 취합형 측평에 앞에 문제 나왔었죠. 그죠? 의 복원에 관해서 설명하겠대. 복원하면 하나봐. 먼저 무기 동글맹이 무기 전쟁 아까 효시야? 전쟁 들고 살아 모르겠어. 무기란 용어 나왔어. 해설도 없어. 무기들이 회무할 때 동물에 모른다는 거 같다고. 무기 회무 뭐 미치겠어. 할 때 이동 모르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자고. 먼저 무기들이 회무를 할 때 이동하는 과정을 복원한대. 그치? 이어지는 대형의 배열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춤사위 동그라미 여러분 보십니까? 여기서 이 정도 되면 무기가 총칼 무기가 아니라고 정도는 추측해야 됩니다. 추론해야 됩니다. 그죠? 무 기억하십시오. 무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 제가 무를 강조하냐? 회무. 회는 회전이나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 무가 또 쓰이고 있다고. 무기, 회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휘입니다.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잘 쓰는 무는 무기에 잘할 거라 그 무기가 아닐 거라고. 그 정도 알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춤사위 동그라미 치면 춤을 칠 때 춤이잖아. 여러분 댄스 좋아하잖아. 브레이킹. 그죠? 춤사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춤사위를 다룬 여러 문헌과 선행 앞에 행해져 있는 안무자와 무 나오기 시작했어. 안무 작곡 안무는 뭐야? 춤 댄싱 연구하는 사람이죠. 안무가 그죠? 안무자와 연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춤사위를 참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고3입니다. 춤을 가리키는 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무는
춤과 관련된 악기 정도겠죠. 아니면 춤과 관련된 기구겠죠. 회무는 돌든 회전하는 거잖아, 그지? 회무니까 춤과 회전 이런 개념이 뉘앙스라도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하나도 안 읽었고 문제집은 좀 퀵하게 빠르게 보고 왔고 5번에서는 그 설명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모른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용하십시오. 주변에 정보들이 있습니다. 춤사위를 다른 여러분과 선행 안무 들어가면서 여러분 눈치 까야 된다고. 눈치채야 된다. 맞죠? 안무는 알잖아. 다음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춤. 여러분 이 정도 반영 왔으면 이미 우리 알았어요. 왜? 춤. 안무. 그죠? 무라고. 춤을 추는 역할과 이제 보기 춤을 집중합시다. 오늘날에는 춤을 추는 역할과 노래를 부르는 역할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해서 여러분 BTS 아니면 대형 아이돌 소녀시대는 아닌가? 아이브 뭐 이런 거 합시다. 춤 전문 따로 있죠. 물론 소절은 하지만 춤 전문 노래 전문 싱어와 댄서가 구별이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어떻겠어? 융합이거나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역할과 노래를 부르는 역할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해서 자 예전 방식인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에서 몰란다고 노래 송이죠. 노래 뭐야? 가요지 한자지 노래가 가야 맞지? 노래는 별도의 노래 전문가 가수가 부르겠지. 그래서 가수잖아. 그지?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럼 춤은 뭐야? 무겠지. 안무가듯이 무다고 할 거야. 가장 큰 문제는 이슈 나온다는 얘기죠. 템포. 야, 이 국어 시험인데 템포라네. 야, 쌤은 템포가 너무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템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거 복원이라고 했으니까 사라진 거였고 이게 1400년대 여러분 2026년 아닙니까? 600년, 600년 된 사실이니까 뭔가 단절해서 복원하려면 그때 템포 기억하겠어요? 지금 고전 문법 미치겠는데 그죠? 템포를 파악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음악의 템포가 있겠죠, 그죠? 빠르냐? 춤과 노래의 음악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서 이 사람이 가정해서 복원하는 거잖아. 고려해서 춤과 노래, 맞죠? 춤무 노래가 여러분 쟤는 음주 가무에 저 사람 음주 가무에 음주로 술 마시는 거잖아. 술, 가무, 노래, 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음주 맞죠?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면 춤도 추고 노래도 해야 되니까 빠르게 재밌겠죠? 흥겹게 노래를 했고 노래만 솔로, 송 그지? 이거는 노래에 집중시키니까 템포가 살짝 느린 게 더 효과적이겠죠? 템포는 중간 템포 정도 하고 이동해야 하는 공간에만 해무. 여러분 해무 아까 우리 이슈였죠? 동그라미 쳤었죠? 여기 나옵니다. 그죠? 이동을 하는 공간에서 그거에 벌어지는 게 정의는 할 수 없으나 해무인가. 됐죠? 그럼 우리 아까 뭐야? 무기는 추측이고 해무는 확인한 거라고. 이해하죠? 이동해야가 이동하나 봐. 이거 단체로 춤추나 봐. 여러분 아까 나왔어요. 이미 문제 봤을 때 왜 2명, 3명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회무하는 부분은 느리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열받치는 얘기. 그죠? 대충 그렇대. 여러분 여기서 쌤, 이 사람은 왜 복원하려고 회무 이동 빠르게 해야죠. 빠른 템포 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기억하시죠? 복이니까 주어진 그대로 따라주라고. 100% 맞다고. 회무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각 악구에서 성격이 다른 부분이 서두, 본론, 돌장. 맞지? 아까 나왔던 용어지? 돌장의 템포로 구분됩니다. 이거는 추론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서두, 본론, 그 돌장이 이거 템포별로 다르게 된다니까 어떤 놈은 춤과 노래가 있을 거고 어떤 놈은 노래만 있을 거고 어떤 놈은 이동이 있을 거야. 이 추론까지 하면 더더욱 좋고요. 지문 갑니다. 1분 선지 갑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춤사위를 복원한 것은 A 맞죠? 복원했대. 악학계범이란 게 각가로 해서 본문에 나오겠지. 악학계범에 춤사위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 믿지 말고 기억력 믿지 말고 뭐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맞지? 사실적 추론이잖아요. 사실적 확인하라고. 2번 복원 과정에서 템포를 다시 정한 거는 지가 얘기했잖아. 보기에서 그지? 정한 것은
슬러시죠. 끊겼고. 악곡이 기록된 정간보. 정간보라는 놈은 악곡이는 거죠. 노래 관련 정보겠죠. 기록된 정간보. 이거 악보 같은 건가 봐. 정간보의 템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간주해도 돼. 왜냐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3번. 노래는 별도의 전문가, 아까 싱어 별도로 봤죠? 현대방에서 겉은 무용수들은 댄서잖아. 맞지? 무용수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 싱어송 댄서죠. 노래 부르는 것이 오늘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고. 이거 일단 물음표야. 잘 모르겠어. 그지? 확인해야 돼. 4번 갑시다. 각 악곡에서 서두와 본론은 어디서 나왔어? 이거 나왔지? 서두, 본론, 돌장. 서두와 본론이 템포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 A 부분이 안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왜? 보기에서 이미 언급했잖아. 보기의 마지막 줄은 뭐야? 이렇게 하면 서두, 본론, 대전은 템포로 구분된다며. 그럼 앞부분 맞는 거야. 될 수 있는 것은 D가 이슈겠지. 서두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고 서두는 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나 봐. 그치? 이것을 가지고 본론은 노래만 부르는. 야, 이거 의심스럽거나 확인해야 되는 거야. 맞지? 본문에서 서두에 아까 그랬잖아. 어떤 템포 따라 춤만 있는 노래만 있는 놈, 춤과 노래 같이 있는 놈. 템포 다르겠으니까 그 놈을 확인하자는 거야. 맞지? 5번 갑니다. 이어지는 대형의 배열을 고려하여 회무에 이동하죠. 길지만 회무 해결했죠. 회무니까 이동 과정에 회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것을 복원했다 그랬죠. 아깝게도 또 나오나 봐. 춤 대형의 형태와 배열 번호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앞에 잠깐만 보십시오. 1, 2, 3, 4, 5 지문 선지가 나온다고 읽었지만 이 지문이 그죠? 80% 확률 플러스 얘 반드시 나와야 100%로 어딘가에 다 있어. 오케이? 본문 20% 정도를 읽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머릿속 남기고 6번을 보세요. 여러분 6번은 뭐냐면 어휘 문제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휘 낯선 거 이해합니다. 저희야 활자 세대지만 여러분이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어휘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어지는 영상만 보고 주어지는 단어만 했지 내가 찾아보거나 궁금해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제가 한 6번 같은 유형도 있죠. 꼭 나오죠. 긴 질문에 6번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풀어. 방금 저랑 첫 타임에 어휘에 있었죠. 시작할 때 지문이 쌤 모르겠어요. 짜증나요 하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내 지문 한 지문 시간이 모자라서 한 지문 버리시더라도 어휘 문제는 찾아내서 확률 높이십시오. 5개 중에 까기 갑니다. 우리 지금 지문 안 읽었죠? 6번은 바로 풀겠습니다. 주변만 봅니다. A 찾으십시오. 갔다 와. 정비래매 정비공장 A 찾았어? 정비 고출 나온 부분 보고 A 어디냐?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 A 몇 번째 단락이지? A 정비 어디냐? 1번에서 나오나? 첫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줄에 세종대왕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휘 문제 푸는 방법은 바꿔치기. 정비 대신에 해석 그대로 넣어서 말든지 봐봐. 세종대왕이 이것을 이는 모르겠고 정비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해서 제대로 갖추는 과정에서 무리 없죠? 맞는 거야. 동글뱅이야. 맞죠? B 갑니다. B는 두 번째 단락에 있겠죠? 모두 정제. 아까 나온 키워드 정제를 인도한대. 이끌어줘? 인도. 여러분 인도차도 이 정도 수준 가면 안 됩니다. 정제를 인도하는 주관자를 든 사람. 느낌을 잡아야 돼요. 주여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 인도도 있을 거거든. 사람과 하는 인도도 있을 거야. 2번 봐봐. 인도 바꿔보자고. 인도를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다. 그럼 봅시다. 정제를 모르니까 이슈인 거야. 그지? 정제를 인도한대. 정제라는 게 사물이나 권리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놈을 따위를 넘겨주다. 정제를 인도하는 주관자. 주관자가 정제를 인도한다. 권리를 넘겨주다. 무리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죠. 1번만큼 정비하는 거 확실하지 못하니까 물음표 3명. 맞죠? 2번 남겼습니다. 3번 갑니다. 미리 알리다 C가 뭔데? 예고. 이거는 제껴야지. 예고하다인데 문맥에 무리 없고 미리 알리다. 맞죠? 4번 갑니다. C. D는 뭐야? D가 어디 갔냐? D 좀 찾으십시오. 부가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했다. 부각. 야, 쟤는 도드라져. 부각돼. 미모가, 피부가 도드라져. 부각돼. 맞지? 튀는 거야. 어떤 사항을 특징적 두드러지게 하다. 맞아 보여. 아니면 맞는다고 확실해도 좋고. 그지? 자, 2번 물음표, 4번 살짝 세고, 5번 갑니다. 제가 그랬죠. 선지는 항상 2개까지는 남게 한다고. 영원히 계속되다. 이가 뭔데? 2차 들어갑시다. 이거는요. 영속. 건국되었으며 조선이 천명으로 천모 하늘의 명령으로 맞죠?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그 말이야. 영속성 들어봤잖아. 그죠? 영원히 계속된다. 맞네. 남은 거 뭐야? 2와 4 중에 한 풀으라고. 지금 못 읽었다 치자고. 2, 4 중에 뭘로 갑니까? 확률상 2번이 높지. 4번은 꼬시는 거야. 그지? 이번에는 1번만 꼬실 거고 미래하자. 남은 거 사실은 1, 3, 4, 5 다 제낀 사람들은 무조건 2번 갔을 거고 2번은 나중에 시간 남으면 분석해 보라고. 제 말이야. 저는 수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봅시다. 인도하다 한자가 있고 제가 제 해설지에 써놨는데 자 봐. 앞에 인도 차도와 그 인도는 달라. 근데 사람으로 봐봐. 사람을 인도할 수 있지. 주여 저를 인도하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겠지. 허나 인도하다 한자가 달라요. 사물 이런 권리들을 인도했다. 양도했다. 여러분 양도세 경제 매수 매도할 때 그지? 인도하다는 사물 이거 민찬이한테 인도한다. 예민한테 인도한다. 인도하고 넘겨주죠. 인도자의 반대 아는 사람. 매도하면 매수자지. 매매해갖고 주고 받는 거잖아. 임대인 임차인이라지. 매도인 매수인이 그러지. 인도 인수야. 맞지? 걱정했습니다. 2번이 답일 겁니다. 본문가. 그래도 알았나? 저 말씀드릴 저 웅변에서 목소리 크니까 양해하십시오. 되도록 애들 놀랄까봐 좀 톤을 좀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시간상 제가 필기를 미리 했고 제 필기를 갖다가 사진으로 드렸어요. 그죠?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고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내가 이거 한꺼번에 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읽으면서 갔다 돌아오기도 문제 풀어 돌아오기도 할 거야. 본문가입니다. 여러분은 제 해설지를 보지 마시고 본문 본인이 체크하거나 본인이 뭔가 밑줄 연구 그거 왔겠지. 본인이 푼 문제로 갑니다. 새 걸로 좋습니다. 색깔 칠해보자고. 본문 갑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지금 보세요. 본문 보지도 않았고 일부만 발췌독했고 지문 보고 왔죠. 문제 보고 왔다고. 아는 정보 뭐야? 키워드 알고 있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지문 보자마자 길고 짜증나죠?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지난 시간 비문학 할 때 뭐 했어? 표 적응해서 강행벽규 기억나? 맞지? 표 만들어서 대입해야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이 아닙니다. 행동은. 맞죠? 자기 머리 믿고 안 돼. 믿기만 안 돼. 표로 만들고 왜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PPT 왜 만듭니까? 워드 주르륵 해봤자 신성이라 그러지. 아무도 몰라. 머리에도 안 남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시각화 비주얼화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확 들어가거든. 그죠? 아까 다시 기억납니까? 조선의 궁중의식이고 음악과 정대로 나뉜다. 이거 글로 쫙 쓰이면서 동네에 있는 전인자, 연인자, 취약병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글인데 이걸 그래프화, 수직화, 수평화, 도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쁘게.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그럼 본문 갑니다. 1번 조선의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이래. 맞죠? 내려와야 되죠. 조선 궁중의식이고 뭘로 나온다? 키워드는 음악은 이해하잖아. 정제 별표. 정제가 수반된대.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괴로운 거 이해하나? 우리가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주어지는 정보. 우리 그동안 계속 지금 동안 뭐 했습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 잡아내는 거였다고. 본문에 있는 정보는 더 땡깡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목요연하게 뒤에 가면 정리해 줍니다. 정제 별표 있고 맨 들어가. 정제 모르는데 나오잖아. 이정제 아니잖아. 뒤로 가게 본문의 끝에 가면 뭡니까? 정제 갔다 와. 이거 갔다 와야 돼. 왜? 정이잖아. 그지? 정제는 뭐다? 고려와 조선의 궁중에서 궁거린 거 알죠? 공연되었던 기악과 성악 아니지? 성악은 목소리성. 그지? 기악은 악기로 음악하는 거지. 기악이래. 그 다음에 노래래. 노래 가요. 여러분 별난주로 가우 악에서 기악은 악일 거라고. 맞지? 무는 춤일 거야. 가는 노래방 가요방이잖아. 최신가요? 가무악 정리됐다고. 종합예술. 이거 여러분 우리 그때 때는 뭐야? 판소리 하듯이 뮤지컬 같은 거야 이거. 맞지? 노래도 있고 악기 연주도 있고 춤도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돌아오시고 음악과 정발과 수반 따라와야 되는데 했는데 조선의 개국 초에는 여기에 맞는 음악과 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첫 문장이 생각보다 쉬워지죠. 조선의 궁궐안에서 뭔가 이루어졌는데 정제라는 놈이 있나봐. 음악과 정제는 종합예술이고 춤과 노래와 기악이 있대.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세종대왕이 하면서 나온 인물 세종대왕 바로 나왔죠. 의심하는 사람이야. 아까 기억납니까? 문제 중에서 뭘 만든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그죠? 세종대왕이 이를 정비 고치는 과정에서 제작한 정제중 동그라미 정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각가로까지 서비스 주죠. 복례의다. 자, 제가 지문상에 사실은 더 쭉 내려야 돼요. 어떻게? 조선 궁중의식 정제 밑에 뭐 있어야 돼? 복례의야. 좁아서 땡긴 거야. 수직적으로 정리하고 있죠. 조선시대 궁중의식 음악과 정제 밑이 복례의야. 정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복례이고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미 우리 문제풀이 하고 있어요. 맞죠? 자, 복례의 그 다음 단계 여러분 지금 계속 이해하십니까? 수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복례의는 다시 나누겠다 이거야. 뭘로? 1, 2, 3, 4, 5 번호 매겨. 기억력 문제 나온 거 알잖아. 1번이 뭐야? 전인자, 2번이 여민락, 3번이 취합형. 이런 식이란 얘기야. 그죠? 다시 보는 겁니다. 그 위에 오시고 정제 중에 하나가 복례의다. 1번 단락의 핵심은 복례라는 게 나왔고 복례의는 다시 얘가 같죠? 복례의는 뭐다? 나왔죠? 복례의는 가무와 조선조 최대의 세종대왕이 있잖아. 그 잘나가는 대왕이잖아. 그게 왕도 아니고 대왕을 만든 가와 무와 악이 이루어진 종합예술 작품이고 정제의 정보에서 이미 이뤘었지. 그지? 매칭시킬 줄 알아야 돼. 순서만 해서 헷갈리게 해놓은 거야. 아까 헷갈린 사람은 뒤에 갔다 와. 정제 뭐였어? 기악 악기지. 그지? 춤 무지. 무. 그 다음 뭐냐? 노래야. 가요잖아. 됐지? 가무악이 어우러진 빨리 포기한 사람 뭐 된다? 가무악. 이게 뭐야? 한자 싣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활에 쓰잖아요. 가요방, 노래방, 가요 같은 거잖아. 무. 아까 문제 풀 때 무가 뭐야? 무기가 뭐야? 난리 났었잖아. 이건 춤이었던 뭐도 될 거 아니야. 악은 음악이든 악기든 뭐 될 거 아니야. 그죠? 악이 어린 종합예술 작품으로 용비어천가의 일부의 장을 노랫말로 삼아서 노랫말은 가사죠. 관현악은 우리 오케스트라 관현악이라죠. 관현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구성이었다. 노래춤, 노래가, 춤무 나왔죠? 문제도 이미 훑고는 왔어. 아까 뭐였어? 춤과 노래가 같이 있느냐 템포. 문제 기억합니까? 이미 정보 알고 들어가는 거라고. 춤과 노래 나왔지. 구는 구성이었다. 자, 가까워서 봅시다. 세종실록 악보. 세종이 만들었고 악보를 만들었겠지. 실제를 기록했으니까 실록이겠지. 세종실록 악보 1454년에는 복례의가 정제 기억납니까? 정제 중에 하나가 복례의 있고 복례의라는 정제였어. 그지? 종합예술. 복례의 정제의
구성과 순차, 순서겠지. 차례대로 하면 순차를 비롯해서 해당 악곡들의 악보에 해당하는 정간보. 정간보 용어 몰라도 돼. 악보라며. 이미 문제에서 한번 보고 왔어. 기억하시죠? 악보가 정간보가 수록되었고 성종대, 대종, 태세, 문단세. 성종은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성종대 몰라도 돼. 1454니까 1494니까 후대의 왕이겠지. 그죠? 성종대의 악학계보 문제에 나왔었죠. 악학, 이거 악학은 아니지 락자잖아. 여러분 한자 락전도 배웠죠? 락으로 오락실 할 때는 락자로 쓰이고, 그죠? 음악 할 때는 악자로 쓰이고, 그죠? 낙원 할 때는 낙으로 쓰이고, 그죠? 뭐 저 법칙이니까. 악학계보는 정간보가 뭐였어? 악보였다고. 맞지? 정간보 악보가 없는 대신에 궁중의 연향 모르겠어. 연애 이거는 아니네. 연향은 모르겠어. 연향에서 춤을 추던 연향에는 춤이 나오나봐. 그지? 춤을 추던 기녀인 황진이 기녀 기생 기녀인 무기 나왔고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하면 되잖아. 무기는 뭐야? 이붙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악기하듯이 무기일 거라고. 무는 무속 시간 들어봤어요? 빌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잖아. 무기 그 어쨌든 한자는 무기들의 이거 충무자야. 충무자 이해가요? 무 해결됐잖아. 무기가 여러분 무기의 자리니까 아까 총과방패 아닌 건 알았죠? 무기니까 모른다 치자고 기녀인 무기들의 춤을 추던 기녀인 무기들의 이거 기녀 중에서 춤추는 애를 무용수 말고 무용하는 춤추는 기녀니까 무기라고 한 거야. 아니면 무의 기술이든 맞잖아. 무기들의 춤 대형과 배열번호 춤사위 명칭이 나왔다. 첫 달에 했었습니까? 일부러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자 정의 제가 그랬죠. 신조어 모르는 단어 나왔으면 주변을 살피라고. 무기 동그라지 옆에 있어. 춤추던 기녀가 무기라며 이거 정의하고 있는 거라고. 얘가요? 정의요. 무기는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야 이거 뭐 춤추는 기녀 무녀라고 이거 맞잖아. 댄서라고 댄서. 무기들이 자 댄서 여러분 뭐야 댄스 동아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 대형 다 정해지고 어느 코스 밟고 1, 2, 3, 4, 5 동력 다 주잖아. 옛날에 왜 안 그랬겠냐고. 춤에 대형이 있고 배열에 번호가 있고 어떤 춤사위냐 브레이킹 동작 어떻게 가냐 그죠? 앉느냐 오느냐 뭐 헤드뱅잉 하냐 들어갈 거 아니야. 춤사위의 명칭이 나와있다. 첫 단락 정리하십시오. 키워드들 본인 동그라미 쳤는지. 자 제가 앞에 놓은 키워드 간단히 보시면 조선 뽑았죠. 궁중의식 뽑았죠. 음악보다는 정제가 해서 키워드 동그라미야. 맞지? 정제 다음에 놀러 갔었어. 동네의로 갔다고. 뭐? 세종대왕이 만든 동네의는 정제 중에 하나겠지. 대표적인 정제겠지. 이 정제인데 아까 한 줄 살짝 벗어나면서 사실 사이드 가야 돼. 정제에서 이건 수평으로 가야 돼 사실은. 이해요? 정제 종류가 기악, 가무 있었잖아. 그지? 기악과 노래와 춤이라는 용어가 나왔었고 나중에는 가무하기나 악가무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그죠? 정리됐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복례의 왔고 복례가 세종대왕 만들었고 문제에서도 이미 근데 사실은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거 기억할 수 있다. 첫 단락 정리했죠?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 저기에 2번 안 매겼다. 1-1 과자. 자, 살짝 벗어나야 된대. 뭐 했다가 왜? 큰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간단히 저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춤과 노래와 악기를 다루는데 거기에 관련된 게 정제고 정제 중에 대표적인 게 복례의다. 이건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그렇죠? 특별한 거 있어? 나머지 하나 남는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첫 어자는 뭡니까? 복례의야. 어떻게? 이만큼 벌렸다가 제가 벌픈 두 번째 키워드 복례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2단계 조선 궁중의식 정제 이게 하나 끝이야. 첫 단락은 예시 복례의. 두 번째 단락은 본격적으로 복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 이거라고. 됐죠?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복례의는 넘버 1, 2, 3, 4, 5 매겨.
전인자 1번, 여민남 2번, 취합형 3번, 취풍형 3번, 4, 5번, 후인자. 이거 보고 나자빠지지 말라는 얘기야. 확인했잖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한 게 아니잖아요. 번호 맥이면 복내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5개 쳐놓고 저처럼 번호 1, 2, 3, 4, 5고 전인자, 여민남 다 모르잖아. 나 몰라? 다 모르잖아. 전인자, 여민남, 취합형, 취풍형, 후인자라며. 써봤더니 뭐가 보여? 인자 똑같고 전후라며. 앞이고 끝이겠지. 도둑구나. 추론도 맞아. 가자. 전인자는 동네의 뭐다? 시작. 일부러 썼어요. 맞죠? 도입. 소설 단계가 뭐가 달라? 제가 그랬어요. 극은, 무대예술은, 얘들은 스토리 따라가면 시작이라고. 발단이야. 스토리 흘러가겠지? 결론 되겠지. 후다. 갑니다. 복례인의 전인자는 복례의 시작을 알리고 후인자는 복례의 마침. 결론 내봐. 이거 몰라. 후인자는 마침 알리고 관현 앞곡이래. 여러분 관현은 뭐였어? 오케스트라는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협연이 아닌 이상 음악만 연주하죠. 불러줬습니다. 왜? 또 얘기해주거든. 전인자와 후인자는 모두 정제를 인도하는 주관자.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포기하지 말자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단어가 낯설고 괴롭습니까? 허나 도표화시키고 그래픽화하면 주변의 정보들만 이용하면 내 자신을 이 도표를 매개체로 해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갑니다. 모두 정제를 인도하는. 다시 해서 쉽게 자, 비문학은요. 특히나 이걸 자기 언어로 바꿔요. 용어를. 속으로라도. 입으로 많이 하면 제가 바꿔볼까요? 야, 전인자는 시작인가봐. 후인자는 마침이었잖아. 자, 시작과 끝은 모두 정제. 아까 뭐 정제라는 건 대충 뭔지 알잖아. 뭐 음악과 저기 있는 거. 이놈을 갖다가 인도하는 주관자. 주관자는 뭐 대나무 들고 다닌 거야? 죽을 가라? 그건 모르겠고. 주관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한다며. 그죠? 이끌어준다며. 인도하는 든 사람이 진구호 또는 퇴구호. 구호가 나오고 이거 진퇴양난으로 보면 되겠지. 진퇴잖아. 전후하듯이. 구호인데 종류가 두 타입인가 봐. 진구호 추로 때려도 돼요 이거. 왜? 앞에 시작은 진구호겠지. 전후하듯이. 뒤에 마칠 때는 퇴구호겠지. 아니면 정보 주겠지. 갑니다. 진구호 또는 퇴구호를 부르기 위해 춤을 추며 나아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아갈 전진이잖아. 진. 맞지? 얘들아 돌격 앞으로. 춤꾼들아 돌격 앞으로. 이게 진구호인가 봐. 쉽게 맞겠죠? 구호를 외치면서 전진. 진구호인가 봐.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이동이 나오겠죠? 그 다음 뭐로 갑니까? 어디 가냐? 그 다음에 퇴구호는 뭐야? 또는 퇴구고 구호를 마치고 이 구호를 마치고 주관자를 든 사람이 주관자가 뭐 이런 뭐 대나무로 된 뭐 같은 건가 보지? 주관자를 들고 있대. 든 사람이 춤을 추면서 물러나. 그러고 무기 나왔잖아. 무기 뭐야? 기녀 중에 춤추는 애들 댄서들이라고 그죠? 이 댄서들이 무기들이 어찌한데? 해석해 보세요. 무기들이 대형을 가르쳐줬죠. 춤을 추며 나아갔다가 전진, 그죠? 춤을 추며 퇴가 가잖아, 그죠? 물러나는 부분 등으로 나눠진다, 됐죠? 두 악곡 모두 오케이. 또 별표.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된다.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하게 힌트 주는 거 아닙니까? 앞쪽에 잠깐 보실까요? 정리만 잘 하면, 그죠? 지금 필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조선 정제는 가무와 맞죠? 그런데 복례인은 정제의 예시고 세종례 같고 순서는 전인자, 여민자, 취합형, 취풍형 뭐 어려워. 그 다음 후인자. 정문한 뭐야? 전인자는 전진. 누가? 무기들, 댄서들. 맞지? 그래서 전지니까 진구호. 그 다음에 후인자는 후구호. 퇴구호겠지. 그 다음 뭐야? 키워드 뭐 이거 핵심 단어 뭐였어? 노래 있어 없어?
노래가 없다 그랬었잖아. 전인자 나온 정말 전인자든 후인자든 주관자 나왔지. 주관자는 차이는 건 뭐야? 전인자에서는 진구어 맞지? 후인자에서 저 끝에 5번에서는 퇴구어잖아. 표로 만들려고. 앞은 몰라 지금 내용 몰라. 설명 안 해서. 그런데 뭐야? 노래 없지. 노래 써놓고 X표 하라고. 노래 없이 노래 없고 가만히 서 있냐? 춤 추겠죠. 대형 갖춰되니까 춤은 있다 이거야. 노래는 없고 나 안 쓴다. 얘들은 대신 춤을 추겠죠. 무기들이니까. 노래 없이 춤만 있다는 거죠. 아니 춤이 있냐? 연주만 있냐? 그건 정보를 확인하셔야죠. 자, 아까 다시 전인자는 지금 그 구절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악곡 모두 노래 없이 뭐는 있어? 악가무에서 노래가 없지. 그지? 무는 모르겠고 지금 얘기한 거는 가가 없이 뭐가 있대? 악기로 연주만 있다며. 오케이? 그럼 악은 있는 거야. 노래 없고 악기 얘는 있는 거야. 맞지? 악이라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표시해야지. 왜? 전구. 이거는 시작이나 마침. 전구원이 전진이냐 진구어냐 퇴구어만 달랐지 형식은 똑같다는 얘기잖아. 됐죠? 그러면 어디냐? 그러고 진구어와 퇴구어는 또 어디? 얘는 한시래잖아.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한문, 국문. 맞지? 한시로 되어 있답니다. 표로 만드십시오. 자, 한시로 진구어 퇴구어 모두 한시로 된 구어로 전인자에서 불리는 진구어는 정제의 의미를 예고하고 시작이었잖아. 당연히 이 정제에서는 뭐 얘기한다? 알려줘야겠지. 시작이니까. 표시하듯이. 예고하고 후인자는 마침이었잖아. 끝내야지. 퇴구어는 정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알린다.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텍스트 워드로 이 지문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나 제가 굳이 제 방식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잖아. 표로 만드니까 형식 똑같고 말은 긴데 남는 거는 키워드 뭐야? 사실은 지금 방금 읽은 문장 있잖아요. 부가 설명이야. 설명 안 해도 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설명. 왜? 그래서 비주얼하면 힘이 있는 거고 문장으로 하면 길어지고 설명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정리 좀 합시다. 자, 예고가 있다. 그 다음에 밑줄 쫙 물결. 구호를 부를 때는 구호가 왜 나와? 진구호, 퇴구호. 맞지? 구호를 부를 때는 음악을 잠깐 멈춘다. 머리 좋은 사람 이때는 본인 기억력 좀 활용해. 우리 지문 중에 기억나요? 이런 비슷한 거 있었어. 문제 지문 있을 때. 맞지? 나중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례의 다시 가까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나 시화평 치풍형. 오케이? 앞에 보자. 자, 전인자 후인자 한참 설명인데 이게 엄청 중요한 줄 알았는데 실제는 뭐야? 얘들은 그냥 시작을 예고하는 거고 얘는 마침이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소설 아니면 뮤지컬 극에서 중요한 거 뭐였어? 위기 절정 인물이 만나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냐 이거 똑같잖아. 핵심은 여민낙 시화평 치풍형이겠지.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얘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앞에 다시 볼까요? 복례기까지 정리됐죠? 복례기가 5단계인데 앞뒤 설명을 들어봤더니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 거주나 이거 해두고 실제 이거에 전달한 내용은 어디였어? 2, 3, 4 여민낙 시화평 치풍의 핵심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놈을 들여다보는 거고 구조가 바뀌겠죠. 갑니다. 복례의 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저도 할게요. 제가 지금 읽는 부분이 있어요. 복례의 핵심 내는 부분은 여기 추풍행위들부터 그걸 네모 전체 박스죠. 그걸 끝까지. 뭔 말인지 알아? 그럼 확실히 보이지. 지금까지 온 거는 전인자, 후인자 설명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 고달라게 네모친 박스는 뭐야? 복례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모치자 그런 거야. 그지? 그럼 나중에 보이죠. 복례의 근무자 아까 진구어 전인자 후에서는 얘 형식이 노래는 없고 연주 악기만 있었고 그지? 연주만 있었고 한시 형태였고 구어 있는데 진이냐 퇴냐 이거였고 이건 별거 없잖아. 실제 내용은 요거고 이제 3개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여민낙 시화평 치풍형인데 이놈들이 다르기도 할 거고 문제에서 이거 있죠. 핵심 내용이니까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겠지. 사실은 제가 이걸 썼다면 저거 별도 달라고 가야 됩니다. 맞죠?
구분지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네모치자는 얘기야. 복례의 핵심이 되는 대놓고 핵심 키워드름의 부분은 염력인데 각각 자 서두 본론 돌장 기억나요? 문제에 나왔었어. 아까 표로도 서두는 이해하잖아. 본론 돌장 이거 우리가 설명문이나 논설문 비문학에서 보듯이 독서에서 보듯이 서론 본론 결론까지 가야지. 서두 본론 돌장 나누고 여러분 설명해 주잖아. 이 세 악곡이래. 세 악곡은 뭐겠어? 여민락 취합형 치풍의 순서대로 여러분 제가 함투로 한 게 아니고 앞에 보시죠. 뭐였습니까? 순서대로 화살표잖아. 병렬 아니라고 수직적이고 1빠따 1번 여민락 취합형 치풍형. 문제 만들면 뭐겠어?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거나 틀린 지문이 되겠지.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지. 맞아요? 순서 아니면 여민락 치풍형 취합형 순서로 갈 것이다. 허나 여러분이 옆에 메모만 해주셨다면 아니면 빈칸에다가 빈부분에 여백에다가 이것만 써놨다면 이거는 확실해. 화살표 있다는 거죠. 자 다시요. 순서대로 연양되며 좌우로 자 이제 상상이다. 머리 자 비주얼을 해. 머릿속 상상이야. 좌우로 배열된 악공 음악을 하는 장인이겠지. 그지? 음악하는 악공이 있을 거고 의물 모르잖아. 의에 대한 재물인가 의에 대한 물건이겠지. 갔다 오자고. 의물은 뭐다? 맞네. 의식에서 자 의식 어디 갔어? 조선의 궁에서 행되는 의식이에요. 의례 같은 거라고. 맞지? 자 가자. 의물을 든 사람은 뭐다? 의식에서 상과 하를 구별해요. 자 상하 이거 지금 상하하는 거라고. 하이어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백성이 있듯이 그죠? 하이어라키라고. 상하를 구별하고 위험 왕의 얘기인데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쓰이는 여러 물건들이 있겠지. 과거 시제는 과학적이 하니까 자 여러분 뭐야 이거 저 어딥니까 저처럼 예를 들면 왕 이 칼을 뽑는 자 서양에서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그 어디야 건국사라 이런 거 보면 뭐 의물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의물인가. 그죠? 의물을 이런 말 돌아옵니다. 의물 설명이 나오니까 그럼 뭐 어떡하냐. 미안하다. 의물로 돌아왔어요. 의물을 네모친 부분 있죠. 의물을 든 사람 그리고 연향에 참여한 이런 게 아까 연향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반복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처음이 낯설지 한 번 더 들으면 익숙해졌어요. 맞지? 연향이니까 궁중의식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차례 지내듯이 그지? 의식을 하는데 이게 연향되나 봐. 공연 같은 거잖아 이거. 그지? 연향되는 건가. 연향에 참여한 왜? 이 행사 축제겠죠. 연향에 참여한 모든 기녀들이 모든 동그라미 국어는 예민해야 됩니다. 일부 기녀들이 아니지. 전체 모든 연향 기녀가 용묘제 이 떼창이야. 맞지? 아까 기녀 중에서 뭘로 구별했어? 무녀도 있었잖아. 맞지? 노래만 하는 거야. 이거는 용비어창가 나오기 시작했고 용비어창을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용비어창을 불러야 되고 무용수들도 뭐란다. 도 동그라미 무용수들도 무용수는 춤만 춘다 그랬잖아. 어디서? 저 뒤에. 왜? 그때는 복원이었으니까. 맞지? 달라. 무용수들도 춤도 추고 엔드 표시 춤과 노래를 맞죠? 음주가면 춤과 노래를 같이 하더라. 노래를 불렀다. 복례의 또 음악 동그라미 음악 뭐? 음악의 연주야 사실은. 음악 연주. 여러분 노래와 음악 연주는 다르죠? 그죠? 아까 관현악 기억하듯이 그죠? 관현악 뭐라고요? 기억했죠? 그지? 이거는 악기 연주만 있는 거야. 노래 없어. 그지? 그나마 협연해야 싱어가 나와서 크리스마스 노래도 좀 부르고 보통은 음악만 연주하죠. 오케스트라 지휘자만 있죠. 그죠? 자, 음악만 하는데 다시 춤도 좀 노래를 불렀다. 복례 음악 연중에는 월금, 당비파, 향비파, 향필이 포기하지 말라고 아는 것만 읽어. 비파, 월금 모르겠어. 가이금인가? 비파, 당비파, 향비파. 반복되는 거 읽어봐. 비파. 당나라에 쓰던 비파겠지. 음악 시간 배웠잖아 어릴 때. 당비파, 향비파, 촌동네 비파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 촌이었겠지. 향비파가 있고 향필이 대금자고 여러분 비파 모른다고 이 질문
해결 못해요? 아무 의미 없어. 악기 중에 하나잖아. 나의 렛이라고 이거. 예시라고. 월금, 장비파, 향비리, 대금, 장구. 아는 거 나왔네. 대금 있고 장구는 알잖아. 등에 악기가 사용되었다. 오케이. 돌아가기. 복내에는 다시 돌아가.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복내에는 뭐다? 정제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거고 세종대가 있고 음악만 연주할 때. 그지? 쓰이는 도구가 월금, 장비파, 향비리, 장구의 악기가 사용되었다. 여러분 까먹었는데 이미 우리 한번 정확히 기억하는 소리 안 했죠? 어딘가 나왔었어 지문에. 맞지? 그때 확인하면 된다고. 다음 단어 갑니다. 복내의의 노랫말이 오케이. 동그라미 용비어창가. 자 그렇죠? 용비어창가를 동그라미 쳤더니 옆에 뭐가 보여요? 이게 복내의 노랫말이에요 여러분. 얘가 정제 중에 대표적인 복내인데 그 세종대왕이었고 복내의 또 대표적인 게 용비어창가라며. 우리 용비어창가 육룡이 나르샤 맞지? 지문 있잖아요. 그거 봤더니 이게 뭐야? 그게 악보겠어? 여러분 글로 읽었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니까 뭐야? 그래서 악장인 거야. 궁중에서 행해지던 의식이 궁중의식이 있었고 거기서 춤과 노래와 음악, 악기, 연주가 있었다는 소리지. 그거 중에서 용비어창가 여러분이 고전 문학으로 푸셨던 내용은 뭐다? 그 중에 노랫말 가사라고 정의해 주잖아요. 예? 노랫말이 용비어창가 모두 이제 우리 정보를 동원하십시오. 1장, 2장 125장 기억하십니까? 125장 서사시로 땡큐야 가야 되죠. 제가 어디로 갑니까? 125장까지 오고 이거는 사전 지식이야. 자, 근데 중요하죠. 자, 125장은 이런 서사시 동그라미. 제가 그랬죠.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했고 감정은 정서고 정서이기 때문에 뒤바꿔 서사적이라고 그랬죠. 쌤이 근데 제가 서사 없다 그랬어요. 서사는 뭐야? 서사적은 소설이었지. 이야기. 시간의 흐름이었다고. 허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뭐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노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놈은 서사시 아니냐. 내용 알고 있잖아. 왜? 그래서 기억하실 분은 용비어창은 서사적이에요. 왜? 역대 왕들의 그 이전 왕들의 역사의 시간을 흐른다는 업적을 노래했지. 서사적. 조선을 노래하는 거예요. 건국을 칭송하고 왜? 하늘의 뜻으로 조선이 세워졌다 이거야. 그 다음에 중간장. 거기서 뭐야? 역대 왕들의 자기 위에 6대 7대 왕들의 업적을 노래하는 거죠. 이게 서정입니까? 아니죠. 유리왕의 황조가를 불렀던 그 서정입니까? 아니죠. 서사라 이거야. 그래서 서사시라고 합니다. 서사시로 처음부터 궁중의 연양. 여러분 연양 세 번째 나왔죠? 많이 더 나왔죠? 궁중의식가 다 바꿔주잖아. 의식하는 행위 이런 의례 같은 걸 연양이라 하나 봐. 궁중 연양에 사용할 것을 이미 제작 단계에서 염두 머릿속에 두는 거잖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용비어창가의 내용은 이제 아니까 천천히 얘기하면 간단히 읽겠습니다. 용비어창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넓게 포함하는 거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 드러내서 이 문제도 해결돼. 부각해서 조선 왕조의 창업의 당위성 밑줄 쫙. 왜? 아는 거고 용비어창가의 주제지. 세종대왕이 뭘 원했겠어요? 조선의 안정적인 자 살짝 1분만 배울까 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왕건 와이프가 몇 명이냐 합니까? 수십 명입니다. 왜 수십 명이냐? 지방 분권시대 봉건제도였다고. 각 지역의 호족들의 연합체인 고려였어. 허나 중앙 집권적으로 조선이 건국됐죠. 지배해야 됐고 뭡니까? 끊임없이 반발했겠죠. 내란 세력들 반대. 그 사람들한테 뭘 해?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고 누구? 하나님, 하늘님, 하늘의 천명,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대세고 조선은 5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갈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해버리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 누구? 가르칠 훈민 백성들이 무지몽매하니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리라. 조선의 정당성을. 그러기 위해서 악장 뭐? 얘들아 노래 불러라.
조선 창업은 당연한 것이고 하늘의 뜻이고 그를 위해서 선대왕과 현대왕까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후대왕들이여 들어라. 125장에 니들 깝치면 함부로 하면 나라 망한다. 이 내용이 용비어천가. 용은 뭐야? 왕이겠죠. 난다고 하늘을 나는 용인들입니다. 6용이 6용은 뭐겠습니까? 자기 이전에 6대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6용이 날랐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서 하늘의 뜻이고 이 양반들은 왕이다. 세종, 태종, 태세, 쌤 이게 4대 왕인데요. 그래. 태조 이성계죠? 그 윗대까지 이성계가 아버지 없어? 아니잖아. 할아버지 없어? 있다고. 그 왕으로 선대왕으로 모시는 거야. 6용 이 남자. 그죠? 마지막에 시간 걸리다 본문까지 정도 하고 끝낼게요. 뭐 본문 같은 제가 아까 용면세가 본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좀 힘들게 좀 참아보 봅시다. 좀 말해 갈게요. 용면세가 내용은 조선협조 가운데 포괄적으로 핵심사항을 부각했고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했겠죠. 불안하니까, 그렇지? 하는 어디다? 자, 또 구별합니다. 용면창과 수익적으로 이래서 16장은 당위성, 하늘의 뜻이다. 용녀 3마리가 날았고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당국은 마땅하다. 태조 왕건이냐? 고려는 망에 마땅하다. 그죠? 당위성을 강조하고 왕조의 창을 구체적으로 그 긴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역사기가 자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서 저게 됐죠? 그럼 뭐 도입합니까? 경제개발을 정당성으로 하죠. 그죠? 군부정권, 여러분, 전두환 정도는 아시겠네요? 전두환도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하는 거로. 그죠? 정당성은 어디였습니까? 88 서울올림픽, 스포츠, 3S라고 되죠? 그 다음에 성문화 개방, 섹스, 3S라고 되죠? 스포츠, 프로야구 만드는 거야. 맞죠? 정권에. 똑같잖아요. 고려 왕씨 정권에서 조선 이씨 정권을 바뀌었잖아요. 정당성이 아직 약하다고. 또 왜? 세종 봐봐. 세종은 장자가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이방원 기억해요? 수양대군. 난리 났어. 지들끼리 싸우고 왕자에 난리 났잖아요. 이 정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당 살고 조선이여 영원하를 외치고 싶었고 그것을 갖다가 업적으로 만들고 과학 추구기 하셨습니까? 세종대왕이 왜 위대합니까? 초기에 불안하던 이씨 조선을, 그죠? 훈민정음 창제, 백성을 위하는 애틋한 애민 정신이었죠. 그죠? 과학 기술도 발달시켰죠. 법률도 정비했죠. 한낱 오랑캐 국가인, 그죠? 동이가 왜 동입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 있자라고. 이 조선을 자신만의 언어체계, 국어를 만들고, 그죠? 독자적인 달력을 만들고 했다 이거야. 그래서 대왕입니다. 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고요. 알고 계셔야 된다. 왜? 여러분한테 용비어천까지 쫙 꿰뚫어내려야. 타임 난잡하게 했지만. 자, 1분만요. 봅시다, 여러분. 내 그냥 여기 보고 얘기할게. 첫 번째 뭐였어? 우리 비문학으로 첫 번째 독서했어, 그지? 그래서 조선 얘기였어. 조선에서 궁중의식이래. 궁중의식 중에서 음악과 정제가 있대. 정제 중에서 복례이래. 복례에 들여다봤더니 용비어천가야. 용비어천가가 세종대왕이 지은지는 알지. 그리고 그 내용이 조선의 공부의 정당성과 배웠잖아 이미. 그 다음에 본문은 선정대의 업적. 여기서는 예시로 나왔죠. 마지막에는 후대 왕들을 경고하는 거죠. 그죠? 그틀만 하면 비문학의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고전 악장. 그 흔하지 않은, 그죠? 시조 같은 거 아니잖아. 악장은 뭐였어? 알고 보니 이러이러한 구조였고 디테일하더라는 거야. 오케스트라 하듯이. 그죠? 춤만 있는 곳, 노래만 하는 곳. 군무, 때로는 군무가 있고 행동까지 다 나온 이 지문을 읽고
알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허나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시간은 바쁘고 여러분 국어만 하냐고. 이 지문 보고 용비어천가 다시 한번 보고 내 거 되잖아. 잊어버리진 않겠지. 용비어천가 어떤 취지인지죠. 갑니다. 다시 할게요. 1에서 16장 왕주 샤머이 나타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세요. 맞죠? 없죠? 17에서 109장 이 정도면 눈치 까야지. 아까 어디야? 16장까지는 언급세나 문제에서 17장부터는 안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후대왕이 지켜야 할 도리가 110부터 125였대. 그래서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자 여러분 이거 또 쌤 이거 보면서 이거 저 하면 안 된다. 용별창가에서 복례인데 이거 해갖고 어디 공부해 하면 안 된다. 125장을 여러분이 본 거야. 거기 뭐 했어? 얘들아 우리 선대왕부터 내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왔다. 그거 얘들 예시 들어볼까? 이러이러한 업적들이 있단다. 내 다음으로는 저 성종놈아, 내 자식들아, 내 왕의 세종대의 후손들아, 경계하라 경계하라. 백성을 근심하면 아끼고, 그죠? 아니면 기억납니까? 좀 공부 가서 합시다. 너 니네 그러다가 나 자빠진다 했다고. 맞죠? 본문 갑니다. 그런 내용 취지를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때문에 구분할 수다. 용비어천가를 자 본문 지문 나오면 이제 문제에 집중합시다. 이제 쭉 갑니다. 용비어천가 120년 전체를 와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 놈을 한 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다. 1박 2일 해도 빡셀걸, 그지? 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 요소죠, 그죠? 제약에서 아닙니다. 한계로 제약 때문에 본문에 나왔었어요. 지문에 복례에서는 이 중에 다 못하잖아. 발췌해서 이 중에 일부 악장만을 선택해서 용비어천가 악장인 거야. 그래서 음악이 된다 그러니까 악장만 선택해서 여민낙 시화평 다시요. 이것도 이제 1장부터 125장인데 일부를 발췌해서 어디 간대? 앞에 봐. 여민낙 시화평 기품에 같이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복례의 도입과 끝을 알리는 거였고 시작 끝이었고 얘들이 본문 핵심이라고 그랬지. 여기에 때려 넣었다는 얘기겠지. 그죠? 했다가 구분할 수 있다 했고 또 자 그다음에 했는데 동그라미 치아평과 치아평과 쥐풍형 써놨죠. 여민낙 치아평 쥐풍형인데 이제 차이 나기 시작했어. 여민낙은 한문이래. 맞지? 치아평과 쥐풍형은 국문이래. 맞나요? 제가 필기 똑바로 했네요. 그래서 했던 국문가사로 치아평과 중문. 자 여러분 이거 그래서 텍스트가 어려운 거야. 아까 순서대로 안 갔잖아. 여민낙 치아평 쥐풍형 순서인데요 쌤. 지문에는요 치아평 쥐풍형 여민낙으로 갔어요. 그런데 순서 뒤바뀐다는 얘기야? 아니라고. 상관없어. 그럼 언제 그렇게 했어? 이미 밝혔잖아. 여민낙 치아평 쥐풍형 순서대로만 간다고. 그지? 순행이었다고. 그래서 텍스트가 어려운 거야. 이 글이라고. 여민낙은 그래서 한문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질문 오시고요. 국문가사로 한문을 불렀다. 각 악곡의 서두는 각 악곡 뭐겠어? 여민낙 치아평 쥐풍형 얘기하는 거지. 각각의 악곡에는 서두는 아까 여러분 다시 앞에 또 그린 이유가 있지. 또 하위 개념이야. 세 개는 아까 전인자 후인자 공통으로 주간자 노래 악곡 악만 있고 한시로 돼 있듯이 얘들 세 개는 땡땡땡 내 다 못 써서 여기 쓴 거라고. 여민낙이든 치아평이든 쥐풍형이든 뭐야? 각각의 이 2번, 3번, 4번이 각각 세 개 구조고 서두, 본론, 돌장으로 이루어졌던 얘기야. 하위 개념이야. 이해하지? 구조. 각각 세 개의 공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두, 본론, 돌장 얘기하는 거야. 쌤, 여민낙은 이거고 수평 아닌 거야. 그거 아니라고. 여민낙에도 서두, 본론, 돌장이고 치아평도 서두, 본론, 돌장이고 쥐풍형도 서두, 본론, 돌장이야. 그지? 그 다음에 서두, 본론, 돌장의 특성을 보자. 그죠? 그 질문이 나오겠죠. 여민낙에서는 한문가사로 불렀다고 돌고 본론은 자 서두는 뭐다? 춤 없이 노래만 불러.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하죠. 춤 없이가 춤 X 맞지? 노래만 불렀대잖아. 차이점 나오기 시작했어. 그 다음 뭐야? 본론은 무용수들이 나오니까 일단 춤출 거야. 그지? 무용수들이 각각의 대형 떼춤 군무를 춘다고.
대형을 갖추고서 춤을 추면서 춤동그라미 노래도 부르잖아. 오케이? 노래를 뭐, 그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안 되네. 달라졌죠, 이미? 얘는 노래만 있고, 손으로. 본래 춤과 노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죠? 부르고, 마지막에 돌장은 뭐야? 또 무기야. 잘, 그놈의 무기 또 나온다고. 헷갈리잖아. 여전히 헷갈려요. 그죠? 무기는 아까 뭐였어? 춤을 추는 기녀들을 얘기했었지. 맞죠? 자, 돌장은 이런 무기들이 춤을 추던 대형에서, 그죠? 대형에서 다음에, 이거는 봐. 쌤, 여기도 춤과 노래 있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 있잖아. 뭐라고? 이동한다네. 이동이 여기서 또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그죠? 본론에서는 춤과 노래가 이루어져서 뭔가 하겠지. 악장을 운영하겠지. 그런데 돌장에서는 이 돌장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내용 끊기는 뭐해서 얘들이 딴 쪽으로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퇴장해야 된다고. 퇴장 지으니까 춤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이 무기들이지. 그러면서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동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오케이? 뒤따라 갑니다. 이거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냈습니다. 복내에 의해서, 자, 또 수직이야. 복내에 뭐였어? 춤과 노래 정도지. 그 다음에 이동에 포함한 대형 이동이 있냐. 그럼 춤을 또 수직적으로 정의해 주는 거라고. 복내에 나오는 춤은 뭐냐 이거야. 그죠? 춤을 갑니다. 복내의 춤은 여민남, 잘 봐요. 마지막 달은 아니지만 첫 페이지 마지막 달라. 여민남 취합형 지평에 따라서 여러 타입이 아니고 뭐? 한 가지 밑줄자. 옛날에는, 그지? 요거 맞춰서 해야 되나? 뭐, 한 가지 대형으로만 추고, 그 중에서, 오케이. 여러분, 이거 그림 나오면 괴로워 땡큐하라고. 갔다 오대. 여민락이 어디다? 그림 가라는데, 그림을 참아, 그릴 공간이 없어. 여민락은, 어디 갔냐, 내가? 그러나? 여민락은 그림 가래네, 그죠? 그림 가, 갔다 와. 뒤에 펼쳐봐. 그림가처럼 대형을 형성해서 땡큐 나오죠. 무용수 나왔고 무용수 가지고 서 있는 거 의미 이해하면 되죠. 가나다 구별하시죠. 가는 어떻게 돼? 마주보 무녀들의 무용수들이 무기들이 중에 무용수들이 짝꿍 둘씩 마주보면서 대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두 명이 마주보면서 춤을 추고 여민락에서는 모였어 춤추는데 어떻게? 두 명씩 대형을 마주보면서 춤을 추고 취합형은 좀 달라요. 가와 나가 취합형이래. 뒤에 표에 써놔. 나도 안 썼다. 가는 뭐라고? 여민락이야. 쓰자. 여민락. 나는 뭐라고? 취합형이야. 그 다음에 지풍형이 다야. 됐지? 표만 봐도 자 화살표끼리 맞닿아 있는 거 돼 있는 거는 둘이 마주보는 거고 나는 뭐야? 두 놈이 마주보고 해석해보자. 나처럼 동서남북에 무용수 두 명이 각각 서 있대. 무용수 두 명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북쪽에서 춤을 추고 이런 식이래. 취합한 거지. 그 다음에 그림의 다 지풍형은 대형을 형성했지. 오케이? 둘에서 일렬로 가네. 대형을 형성해서 두 명이 마주보며 춤을 춘다. 그래서 이동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민락 취합형 지평형 모두 각각의 대형에서 무용수들이 북쪽, 이건 난 사실 좀 추론데 북쪽이 뭐 중국 때문에 그런 건가? 하여튼 북쪽이 좋은 방향, 상서로운 방향이겠죠. 북쪽을 향해서 춤을 추는 게 다시 번호 앞에 봐. 뭐라고? 춤 땡겨 왔는데 그림 가나다 상태로 달랐거든. 그러고 춤에 다시 이 춤의 어떻다고? 종류가 갈래가 그지? 북쪽을 하는 북한무 대무는 대적하냐? 마주보냐? 서로 마주보는 대적하잖아. 대무가 있고 야 배신해 등지는 거지. 배형이잖아. 간단하잖아. 북쪽을 향하는 거 대는 맞다니 그죠? 마주보는 거. 배는 등배 뒤돌아선 거잖아. 배무 있고 3번이죠. 3번에 하나 더 있대. 각 대형으로의 전환은 이런 대형들이니까 대형의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강강수월을 하듯이 원을 그린대잖아. 원을 그리면서 돈대네. 그죠?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추는 회무. 아까 나왔네. 회자가 윤회 돌아가는 거잖아. 회전시키는 거잖아. 회무를 한다.
한자 어렵지 않네. 북향이고 대적하는 거고 배고 돌아가는 거네 이거. 됐죠? 네 개 생각해갖고 끝납니다. 춤사위에 대한 묘사나 회무의 이동 과정은 문헌에 밑줄 쫙 물결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가 문제에서 모아서 복원해서 추측해서 템포 조정하는 거지. 오케이? 마지막 달라 4번 세종대왕은 복례의에 자신의 정치적인 염원과 1번 예술적인 이상을 담았다. 정치적인 맞죠? 용비어천과 세종대왕 정치적인 조선의 안정과 영원하라. 정치의 영원은 뭐야? 제발 이 조선이여 만대 천대 성장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라. 맞죠? 정치의 영원과 여러분 세종대왕이 얼마나 진짜 난 사람인지 압니까? 한글 있잖아요. 예전에는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희 때는. 허나 사실은 뭐였어요?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지 혼자 만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진짜 대단, 천재 중에 천재야. 말이 돼? 어느 책을 하나 만든다고?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거는 우리 왜 철학자 중에 막 이런 하듯이 예술에 대한 조예가 엄청 깊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과학도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예술적 기사를 담았고 정치적 얘기 나오겠죠?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하늘의 뜻이래요. 맞죠? 건국되었으며 영속. 그럼 아까 어휘 문제 영속이 망하는 거야? 영원히 계속. 조선이여 영원히 계속되라.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 당연한 거지. 그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제의식은 뭐야? 자신의 정치적 염원을 얘기하는 거지. 세종대왕은 그 주제를 후대의 임금명사 165장에서 경고 때리죠. 너 함부로 백성들을 대하거나 근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부지런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가무악 도나죠. 노래가 춤, 악기, 관현악 맞죠? 악이 어우러진 복례의를 다시 돌아가라 제작한 거라고. 여러분 자 앞에 한 번만 더요. 자 우리 서열화, 하이라키를 하면 쉽게 정리하면 수평을 거꾸로 올라가기도 좋아. 맞잖아. 위에서 뭐 했어? 조선 궁중의식 정제 복례의 용비어천가 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뭐야? 용비어천가는 뭐였어? 세종대왕이 만든 복례의였다고. 그 복례의는 뭐냐고? 음악과 유사한 정제고 어디에 쓰였어? 궁궐에서 쓰였다고. 어느 시대에? 조선에. 오케이? 머릿속에 제가 남기고자 하는 최종 키워드 이 지문을 분석한다면 조선의 궁중의식 중에 정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복례이고 복례의 대표적인 놈이 뭐다? 용비어천가라는 악장이더라. 이게 끝이야. 한 줄로 나오면. 나머지는 수평적으로 쫙 가서 그 중에서 복례에는 전행자, 예매자, 지하편, 치평의 후인자로 바뀌고 맞지? 정제는 다시 뭐야? 타입이 악과 무가 공존하고 수평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픽을 제가 손재주만 더 있으면 더 예쁘게 그렸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세 개는 서도 물론 동작으로 가고 이 정도 그래프로 여러분 다시 보고 싶을 만큼 그려두시라 이거야. 그러면 이 단락은 이 지문은 내 거가 됐고 나만의 필기노트가 됐고 다시 같이 볼 용비어천가가 새롭게 볼 겁니다. 도대체 왜 용비어천가는 앞쪽에 육룡이 날라야 되고 125장에서 왜 경고문구가 들어가지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것도 근데 중요해요. 왜? 여러분 디테일 제 예민하라고 그랬죠? 왜? 함정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세종대왕은 그 주제를 후대의 임금들을 그려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포고령 이거 텍스트 있으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비어천가 노래를 만들어야 백성들이 농사 짓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글을 읽고 무슨 합니까?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맞지? 왜? 조선의 위대함을 알리고 백성들은 조선에 복종해라. 조선을 믿고 나 세종을 믿고 이 불쌍한 그죠? 어여삐 여기셨잖아. 그죠? 그래서
니들 위해서 니들이 무식하니 한자어를 모를 테니 쉬운 한글을 내가 직접 제작해서 훈민정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난 뭘 하고 싶다. 육룡이 나라사 조선의 위대함과 너저는 나를 믿으면 생활이 고려 때보다 훨씬 윤택해질 것이다. 이걸 강조하시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와 노래도 있어야 되고 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랬죠. 소설이 이야기가 무대를 만나서 집중도가 제가 이렇게 쇼에 하듯이 연기하듯이 그죠? 노래 들어가면 더 재밌겠죠. 가와 무가 음악 소리 들어가서 어우러진 복례의 취지라 이거야. 누가 소리? 정부에서 알립니다. 여러분 조선은 정당합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죠? 용비어 청가라는 노래도 하고 떼창도 하고 단체 다 부른다며. 조선이 만만세겠지. 춤은 뭐가 쳐? 무용수명하면서 춤도 해야 확 눈에 띄지. 음악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왜? 왕이 직접 만드는 건데. 조선은 숭배하는 서사적인 내용인데. 맞죠?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동네는 어디에 쓰였겠어? 동네 사람반 시장에 쓰였겠어? 아니지. 그죠? 궁중의식의례라고 했잖아. 연향 얘기했잖아. 공사의 공과 사. 공적인 거, 사적인 거, 그 사람은 연향이 이제 조차 모른다고. 읽어. 조차 모르는데 한 달에 네 번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 문무백관 뭐야? 벼슬아치들. 그지? 온갖 문관, 무관. 그지? 종일품 주르륵 내려가서 이 백관들. 사고 보잖아요. 왕이 있고 쫙 들어섰잖아. 한쪽 일령령이 쫙 써있잖아. 걔들 다 뭐야? 영의정, 국무총리, 좌의정, 우의정, 문관, 무관 해서 쫙 쓰러졌잖아. 이게 문무백관이야. 그죠? 문과. 문무백관들이 뭐 한다고? 정전에 모여서 이 임금이 저 용상에 앉아있고 얘들아 들어라지. 조선은 중앙집권입니다. 그죠? 쫙 일렬로 도열해서 찍소리도 못하죠. 그래서 통초가 하는 거죠. 정전에 모여서 임금은 복종하라 이거야. 문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는 안 그래요. 다 한나라 하는 놈이야. 맞지? 네 왕, 네 뭔데 이런다고. 진짜야. 그래서 고려가 자유스러운 거야. 고려가도 야무고. 맞죠? 조선은 중앙집권에서 왕권을 확립한 이성계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한 게 얼마나 그 영혼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왕권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궁중에서 왕이 중국의 황제의 조선화 칙서. 여전히 세종당이 이렇게 잘났지만 뭡니까? 중국의 칙서를 못합니다. 눈치 봤었죠? 찍혔겠죠?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서. 황제는 여러분 수익적입니다. 왕위의 황제입니다. 황제는 영어로는 못 씁니다. 동의국가니까요. 오랑캐 중에 문명화된 용어로 했지 동급으로 절대 보지 않고 그게 여러분 인문지문 사회지문에 나오죠. 중화. 세상에 지금도 중국 자신들이 중화를 외치는 이유가 자기들이 최고라는 겁니다. 맞죠? 중화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선화 칙서, 조례 칙서, 왕의 칙서. 맞죠? 왕이 아니죠. 황제의 칙서죠. 이거는 지상 명령보다 나갑니다. 하면 목이 말아나려고 합니다. 조선화 칙서를 받으러 갈 때 얼마나 성스러운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계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칙서를 받으러 가고 올 때에 또 연주만 하면 악기가 될 거고 노래할 거니까 연행되었을 때 이때 여민낙취화평 치풍령의 일부만 연행되기도 해서 아까 마지막 문제였습니까? 어디지? 몇 장 서로 달랐잖아. 이 기억나? 4번 문제에서 여민낙취화평 이런 식으로 운영되겠죠. 그치?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후에도 복례의는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복례의는 궁중을에서 연행이 되었으나 복원한 이유가 뭐야? 문헌으로만 정해지겠지. 오케이? 힘든가? 문제들은 풀 수 있으라 봅니다. 1번 봅니다. 윗글통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 복례에는 누가 제작했어? 이제 해결됐잖아. 추측대로 세준가. 2번. 복례에는 어떤 순서냐? 순서를 그렸다면 본문 가야 돼? 안 가야 돼? 갈 필요도 없이 순서였고, 순방했고, 전인자, 연명자, 식품령, 부인자. 오케이?
2번 맞는 얘기죠. 어느 행사에서 연영대에서 나왔잖아. 마지막 단락에 공사 연양 조참 출궁 황궁 맞죠? 3번 1, 2, 3 이거 못 제끼면 문제 있는 겁니다. 맞죠? 4번과 5번의 경합이겠죠. 4번 뭐냐? 복리의 연행이 중단되었대. 연행 중단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저는 세모했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뭐 있었어? 지금은 문헌으로만 전해주고 있다. 뭔가 중단된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5번은 뭔데? 복리에 사용된 악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5번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4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사실은 4번은 뭐냐면 연행이 중단되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민해? 아까 보고 쌤 복례 복례가 그래서 뭐 중단됐으니까 복원하고 난리 났잖아요. 할 수 있다고. 허나 팩트 보면 아니라고요. 함정이야. 그래서 1, 2, 3, 5가 있대. 그래서 이건 대단히 정답률이 높을 겁니다. 1번 문제를 한 이유가 있겠죠. 선지 이렇게 구성하면 안 돼. 경험이 별로 없어. 그지? 2번 문제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갑니다. 1번 취풍형 어디 갔어? 나 이거 안 보고 있어요. 내가 메모한 거 오는 거야. 취풍형은 국문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서두 본론 돌장이고 서두는 노래만 있고 본론은 춤과 노래고 돌장은 춤 노래와 이동이 들어갈 거야. 맞지? 이미 저거 정리했죠? 1번 취풍형은 악곡 안에서 두 가지 대형으로 춤을 추었다 물음표. 본문 가서 확인해. 아니면 이 메모에 상세 부분이 있을 되겠죠. 그죠? 사다가 있죠. 여민낚시를 추면 연행의 순서가 바뀌게 됐다. 이 말은 돌아말아 제끼라 그러지. 오케이? 아까 확인했잖아. 2번 문제보다 다시 일치하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묻는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왜 이런 타입 나오냐면 이거는 사실적인 얘기거든. 그지? 정보 확인이니까. 3번 용비어천가는 연양에 참여한 기녀 중에서 선정된 일부가 불렀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읽으면서 물음표 했는데요. 다시 갔다 왔습니다. 어느 단락에 모든 기억납니까? 본문 확인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불렀죠. 그래서 한 번을 챙기는 겁니다. 4번 여민역치하를 추구해 악곡에 따라서 무용수 인을 달랐다. 물음표야. 그지? 확인해야 돼. 이거 진짜 확인해야 돼. 5번 용비어천가는 제작할 때부터 궁중양의 사용을 생각하였다. 2번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게 2번에 5번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4번과 5번의 경합입니다. 4번이 아까 표라든가 그죠? 인원이 달랐다라고 할 수 있느냐? 벌써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가 뭐지? 해설지 있습니까? 볼게요. 아까 뭔지 이해하세요? 두 명이 아까 그림표랑 해석해봐. 지금 악곡에 따라서 무용수의 인원이 달랐다. 이거 해서 좀 보세요. 이거 보고 확인하세요. 시간 상당히 정확히 하는데. 자, 2번에 4번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문단에 따르면 여민낚시와 백치병의 무용수는 악곡마다 대형을 바꿔서 춤을 추었죠. 그죠? 허나 무용수의 인원이 달라졌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4번 지문이 선지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이라고. 그죠? 5번이 살짝만 덜 명확하거나 문장이 꽈놨어도 정답률은 떨어졌을 거고 4번, 5번의 경합자가 많았을 겁니다. 3번으로 갑니다. 기읍과 니은 쓰라 그랬죠? 안 써있는 사람. 기읍 전인자, 후인자. 이거는 이미 쉬웠잖아. 핵심 내용도 아니었고 주간자, 진구어, 태구어, 노래 없이 악기만 있었고 한시와 이루어졌잖아. 이게 다 좋은 거다라는 거죠. 갑니다. 기읍에는 무기들이 무기 나왔죠? 무용을 하는 거지? 무기들이 등장하냐 이거야. 춤추나? 무기들이 등장하고 니은에는 무기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보나 마나 적절하지 않죠? 형식이 달라진 게 있어? 진구어 태국어만 달라지고 나머지 똑같잖아. 그치? 니은은 2번은 기억에서 주관자는 사람이 태국어야 이미 땡 진구어였지. 제끼는 거야. 1, 2번 확실히 제끼고 3번 기읍과 니은은 모두 공이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되는 관현악곡이다. 전인자 후인자 노래 없는 거 맞습니까? 노래 없나?
적절하고 내 표 잘못된 것 같다. 맞지. 미안해. 이거 보고 있었다. 자, 노래 없이 노래 있으면 안 돼요. 노래 없이 악기 관현악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이 맞다고. 바쁘면 3번으로 적절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됩니다. 확실하잖아요. 4번은 모두 연영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인자와 후인자가 소개 목적 뭐야? 시작하려는 여기겠지. 그죠? 공부 하시고 5번 니는 모두 주간자를 든 사람이 춤을 추며 나아가거나 물을 할 때 우리 본문 기억나요? 음악이 멈춘다 그랬지. 5번이 경합일 거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아가 물을 때 음악이 멈춘다고? 아니라고. 어느 때 음악이 멈춘다고 그랬어요? 본문을 확인하세요. 그죠? 그때 멈추는 게 아니야. 4번 갑니다. 보기에서 복내에 불리는 용비어 청가를 이제는 이해하겠다고. 4번 문제. 앞장을 표로 정리했고 윗글 받은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부상 확인합니다. 1번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국문 가사로 불리지 않는 악장이 있어? 한문 가사, 국문 가사. 여민락 그런 거 아니야? 여민락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1번은 아이까리 해야 되지? 세 문으로 하자고. 2번 후대 왕이 시켜야 도로 남긴 남긴 각각의 돌장 맞아? 돌장 충노래 있는데 돌장 맞아? 확인하라. 17장에는 배경을 불리지 않는 것은 4번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앞에 거는 사실하게 가깝고 이거는 추론까지 들어갑니다. 왜? 보기를 참고해서. 그치? 불리지 않는 것은 150장 전제를 악재 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지문이 있어요. 그치? 3번은 체크되는 거야. 1, 2 아직 남겼어. 4번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악곡에 따라 구성하는 악장수가 다르겠군. 물음표야 이거. 그치? 따져봐야 돼. 5번 각 악곡의 서두와 본론에는 조선왕조의 창업의 당위성을 서두와 본론에는 어딘데? 이거 합니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 너무 지났지. 보세요. 어차피 나니까 시간. 자, 좀 여기 5분만 더 할게요. 결론적으로 1번입니다. 한문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 3, 4번 맞는 거고요. 좀 자세히 따져보세요.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국문 가사로는 불리지 않는 악장이 있겠군. 답죠 넣었어 이거.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이거 4번 문제 틀리거나 맞춘 거 확인 좀 해보세요, 본인들. 4번에 왜 1번입니까? 산문단에 따르면 취합형, 치풍형은 용비어천과 취합형, 치풍형을 국문으로 불렀죠. 그지? 국문 가사를 불렀지만 영문당 한문 이거 정리되어 있다고. 그죠? 추론 나가보세요. 보기에서 여러분 4번이 왜 어렵냐면 보기 보면 이 정보가 많다고. 이해가? 서두, 본론, 출장인데 보기에서 뭐래? 여민역에서 부른 악장이 취합형. 이거 따질 수 있어? 이 뭔 얘기인지 알아? 여민남은 자 여러분 여민남 취합형 치풍형이 각각 이런 타입으로 나뉘는데 그지? 서두에서는 1장 불렀고 돌장은 4장 125년 여면 4장으로 추가됐고 본론은 2, 3장 26장 2발창. 왜?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연행하지 못하니까 일부 잘라서 취사 선택해서 각각 여민남 취합형 치풍형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야. 이놈까지 해석해서 1번 하면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국문 가사로 불리지 않은 악장이 있다. 자, 여민낙 한번 보기에서 여민낙에서 부른 악장이 여민낙 부른 악장이 어디야? 1장과 2장, 3장 125장 있지? 이놈이 어디서 불렀어?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했냐? 내 말 이해했나? 나만 모르나? 나만 쓰레기야? 자, 1번 지문만 자세히 얘기할게요. 한문 가사만 1번 지문 자세히 봐야 돼.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있지. 어디서? 여민낙은. 그지? 한문만 불리는데 국문 가사로는 불리지 않는 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해가?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이거 여민낙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 가사 자 옆에 써 그러면 여민낙의 한문이지. 1장 옆에도 한문 2에서 3장도 한문이겠지. 4장 125년 한문이라고. 이해가? 미차 이해했냐? 표 옆에다 쓰라고. 여민낙 옆에 한문 써. 서두에 있는 1장이 한문이야 국문이야? 한문 쓰라고.
여민나게 본론의 2에서 3장이 한문이야 국문이야? 한문이잖아. 돌장의 4장 125장이 한문이잖아. 오케이? 똑같이 간다. 취합형은 국문이야 한문이야? 취합형의 국문이야. 1장은 국문이 하면 국문 밑에도 국문. 자 1장 기준에 1장은 자 한문이야 국문이야? 한문도 되고 국문도 되지. 표 보이냐? 이해가요? 그 다음에 본론 봐봐. 2장들은 한문도 되고 국문도 되지. 3장들은 한문도 되고 국문도 되지. 4장부터는 뭐야? 4장도 한문 되고 국문 되는 거야. 왜? 이해가요? 뭔 얘기하는지? 지문 더 어렵게 선 더 어렵게 만들. 4장은 돌장으로 들어가갖고 연민나게 3문이었지. 4장이 빠졌어? 아니지. 취합형과 치풍에 4장 들어갈 수 있잖아. 이놈은 국문으로 되지. 옆에 표 정리해. 뭐라고? 1장은 한문도 쓰이고 국문도 쓸 수 있지. 2장은 2장, 3장, 4장까지는 한문, 국문, 혼용이야. 맞지? 재정리라고. 5장은 이제 잡아야지. 5장은 여민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없어. 한문은. 그치? 5장은 있어 없어 국문으로는? 있지. 취합형에서 5장부터 16장까지는 국문 쓰겠지. 치풍에서 5장부터 8장까지 있겠지. 오케이? 이러면 선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미찬아 이해가냐? 맞죠? 여러분 우리 손을 믿자 그랬죠. 눈을 믿고 자기 머리 믿지 말고 계산해야 써자고. 쌤도 몰라서 하겠냐? 그죠? 써봐야 눈으로 확인하자 이거야. 그래야 비교됩니다. 국문 가사로만 불리지 않는. 그래서 1번 지문 해석해 볼까요?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국문 가사로는 불리지 않는 앞장은 있겠군이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해가십니까? 따져봤더니 왜? 여러분 4장부터 예를 들어 4장이란다. 17장부터 124장까지는 아예 안 했잖아. 얘가 그놈 모르겠고 지금 이슈되는 걸 다 주니 1장부터 좀 여러분 실제 문제 제가 무식하면 어떻게 부르냐. 무식한 게 아니라 원래 어떻게 부르냐 아세요? 1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문이야 국문이냐? 왜? 연민장에서 한문 국문 되지. 2장은 한문 국문 되지. 이렇게 따져가는 거야, 아까. 이해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라고. 그치? 그러면 1번이 한문만 되고 국문은 안 돼. only 한문은 없잖아. 이해가죠? 고문 났다. 시간이 여러분 피곤해서 그런 거야. 피곤한데 더 못 나가네. 6번에 되니까 5번만 하고 쉽시다. 보기에는 복랭이의 복원을 주제로 한 강연의 일부죠. 자, 땡큐야. 적절하지 않은 거고 보기 쉬운 다 읽었기 때문에 선지로 갑니다. 1번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이거 추론이 어려워. 춤사위를 복원했지. 악학계범의 춤사위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겠군. 적절합니다. 1문나가 3문 확인하십시오. 2번 복원 과정에서 템포를 다시 정했잖아. 보기에서 그지? 정한 것은 악곡이 기록된 정단보 악보였지. 해서 템포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왜? 과거에 이거 지문 있어요. 좀 확인하세요. 3번 노래는 별도의 전문가가 부르도록 복원한 거 이거랑 안 맞아. 아까 뭐였어? 노래 무용수가 같이 했잖아요. 그지? 이 사람은 현대에 복원하기 위해서 현대를 반영하겠다고 보기에서 지시했잖아. 거기서 그래서 싱어와 댄서를 나눴잖아. 한 것은 뭐라고?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날과 맞지. 이건 추론이야 여러분. 이해가? 맞지 않으니까 현대에 좀 더 적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4번 자 이제 남은 거 1, 2, 3은 이거 왜냐면 이거는 선지가 많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해가 쉽지 않다 이거야. 4번은 각 악곡이니까 이런 놈들이겠죠. 서두 본론 돌장인데 각 악곡에서 서두 본론이 템포로 구분됐지. 자 아까 뭐였어? 춤노래 이거 했을 때 템포 조정했지. 뭐라고? 빠른 템포는 뭐야? 중간 노래가 여기 있을까? 중간 노래가 있다가 보기는 중간 노래 때가 이건 빠른 거고 중간 템포 뭐야? 노래만 있는 거는 중간 그지? 그 다음에 이동 느야.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써야 돼. 이해하지? 중간 노래 있으니까 이거는 템포 빠르게 라고 복원한다며. 그 다음에 노래만 할 때는 중간 빠르기. 이동을 할 때는 천천히. 그치? 느리고. 했기 때문에 어우러지고 자 4번 다시
각 앞곡에서 서두와 본론이 각 앞곡에서 여기 앞에 봐 서두와 본론이 중간 빠르게 빠른 템포를 간 것은 뭐야? 템포를 구분돼서 있는 것은 서두는 왜 4번이 적절하지 않냐고 이미 사실이 문제 있잖아. 여러분 이거 어렵잖아. 포기 안 했으면 맞출 수 있어. 왜? 이게 질문인데 사실은 저 4, 5번 경합이 일어나는 상관없이 저는 4번 찍고 빨리 넘어갔을 거야. 지금까지 이제 체크하고. 왜? 서두가 누가 춤과 노래가 이어졌대. 이 표시에 넣었으면 이미 열었으면 춤은 없고 서두는 노래만 있잖아. 명백하게 틀린 놈이니까 확실하라고. 4번이 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5번 경합지 어떻게 했는지 구조만 보겠다 이거야. 5번은 뭐야? 이어지는 대형의 배열을 고려해서 해무의 과정을 이동한 걸 복원한 것은 뭐라고? 아까 그러면 중대형의 배열만 키우기 이것도 지문에 있어. 근데 1문단과 4문단을 연합을 해갖고 추론까지 와야 될 때 5번이 어렵고 이놈을 많이 선택할 거라고. 가지 말고 왜 험한 길을 가십니까? 시간이 바쁘면 명백하잖아. 이 표 정리했다면 춤은 업 때문에 서두는 정리했잖아. 노래만 있으니까 빠른 템포 이거야. 중간 템포로 한 거잖아. 4번이 명백하게 적절하지 않은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합리성을 따져 이때는 4번이 답이라고 이거 맞지? 5번은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 현장에서 왜 여러분 시간이 남지 않는다면 그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말이야. 10분 쉽니다. 6번 해결됐죠? 너무 시간 오래 했다.